오늘은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 동화를 소개해 드리려 해요. 서점에 가면 참 많은 역사 동화들이 있지요. 다 읽으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고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사 흐름대로 초등교과서에서 크게 언급되는 시기 위주로 역사 동화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딱 한 권씩만 골랐으니 방학 동안 읽으면 한국사를 재미있게 접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해요. 그럼 선사시대부터 시작합니다. 선사시대는 신석기 시대를 보여주는 책 2권을 선정했어요. 초등 3, 4학년은 신석기 시대에서 온 그림 편지, 초등 5, 6학년은 신석기 고래왕 해솜솜을 추천합니다. 이번엔 고조선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로 하늘이 열린 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바로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개천절에 대한 책 2권. 초등 3, 4학년은 우르릉쾅쾅 하늘이 열린 날, 초등 5, 6학년은 하늘이 처음 열리던 날.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아서 부르는 말인데요. 고구려부터 추천해 볼게요. 용감하고 씩씩한 고구려에 대한 추천 도서 2권. 꿈꾸는 수렵도와 부처를 만난 고구려 왕자입니다. 이번엔 백제로 슝 넘어가 볼까요? 아름다운 유물들로 유명한 백제. 백제는 또한 일본과의 교류를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칠지도예요. 칠지도에 대한 책 백제의 신검 칠지도와 백제와 고구려의 싸움에 대한 왕자 융과 사라진 성을 추천드려요. 삼국 중 가장 늦게 발전한 나라 신라. 그렇지만 삼국 통일을 이뤄낸 신라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라는 경주라는 아주 멋진 도시를 도읍으로 갖고 있었어요. 문화유산의 도시인 경주에 대한 이야기, 신라에서 온 아이, 그리고 신라의 유명한 청소년들인 화랑에 대한 이야기, 나는 신라의 화랑이었어.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삼국을 통일하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사라진 나라, 사라지지 않는 영웅은 백제의 장군인 계백과 신라의 장군인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 다 통일을 꿈꾸었지만 둘 중 한 명만 성공하게 되죠. 서라벌의 꿈은 전쟁 때문에 어려웠지만 삼국 통일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신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국이 통일된 후 북쪽에서 고구려 유민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게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에 대한 책 2권을 소개할게요. 초등 3, 4학년은 해동성국 발해, 초등 5, 6학년은 나는 비단길로 간다. 신라가 겨우겨우 삼국을 통일했지만 결국 다시 3개의 나라로 나눠주고 말아요. 후 백제, 후 고구려, 그리고 신라죠. 이때의 이야기는 왕건과 무적함대, 그리고 마지막 왕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왕건이 후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외국의 침략이 참 많았어요. 그 첫 번째로 거란의 침입이 있었는데요. 그 거란의 침입을 막아낸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 소년 강감찬과 호랑이 대소동. 거란의 침입을 잘 막아냈지만 바로 다음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몽골이죠. 무시무시한 몽골 침입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초등 3, 4학년은 푸른매 해동청 고려 하늘을 날아라를 읽어보고 초등 5, 6학년은 첩자가 된 아이를 읽어보아요. 드디어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이 있죠.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가출실록과 초정리 편지를 통해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선 왕조실록 덕분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기록인지를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요. 조선에는 아주 큰 전쟁이 있었죠. 일본이 쳐들어온 전쟁,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덕이의 행주대첩과 12살의 임진왜란을 읽으면서 임진왜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조선과 청나라가 아주 큰 전쟁을 했어요. 영화 남한산성의 배경이 된 그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이 병자호란 후 조선을 개혁시키려 했던 왕세자와 왕세자 비가 있었어요. 강빈 조선을 깨우다는 소현세자의 비였던 강빈에 대한 이야기이고, 왕세자가 돌아온다는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타고난 천재였다는 세종대왕에 이어 조선의 노력형 천재라 불리는 정조가 있습니다. 이 정조시대의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개덕과 만덕할망의 별난 상경이나 시간의 책장을 읽으면 돼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개혁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일으킨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이 유명하지요. 서찰을 전하는 아이를 읽으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외국 세력들에 의해 조선은 개화기를 맞습니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의 혼란과 변화를 볼 수 있는 두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일본에 의해 고종의 비였던 명성 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이 발생을 해요. 한 나라의 왕비가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황후와 왕비의 붉은 치마로 알아볼 수 있어요. 끝내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죠. 검은 바다는 일제의 강제 징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사코의 징후는 일제 강점기에 조선인들이 겪었던 무서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인들은 독립을 포기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요. 엄마도 하고 학생도 하고 아빠도 합니다. 이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것을 낙서 독립운동과 엄마는 비밀요원을 통해 간접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비폭력 독립운동으로 유명한 3.1 만세운동. 어린이들도 만세를 불렀어요. 어린 만세꾼. 외국인들도 만세를 불렀어요.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박사의 3.1 운동이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십니다. 일본은 아직도 용서를 빌지 않고 있지요. 이분들의 아픔을 담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나비가 된 소녀들, 모래시계가 된 위안부 할머니. 광복의 기쁨을 맞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전쟁을 하게 됩니다. 6.25 전쟁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 통합하지 못하고 남한과 북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남한만이 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하게 돼요. 제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독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독재를 벗어나기 위해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4월의 노래라는 책을 읽으면 이때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드디어 마지막 책을 소개해요. 4.19 혁명으로 얻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에 의해 위협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5.18 혁명이 일어나요. 5월에 어린 시민군은 초등 3, 4학년에게, 5월의 달리기는 초등 5, 6학년에게 추천합니다.
역사 동화와 함께하면 역사 공부가 순삭. 그럼 즐거운 방학 보내세요.